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S와 포르쉐 타이칸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비교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카앤드라이버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델 S가 더 압승까지는 아닌데 일단 우위를 많이 점유했는데요. 생각외로 포르쉐 타이칸이 뭔가 포텐셜을 많이 보여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은 콤보 타입의, 그러니까 CCS 타입의 차저를 씁니다. 그리고 350kW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미국 내에서요. 왜냐하면 CCS로 350kW를 지원하는 충전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포르쉐가 만든 4인용 전기차 세단입니다. 굉장한 스펙과 포르쉐니까 당연히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지만 이미 출시 초기 단계부터 뭐로 두들겨 맞았냐면요. 이 이제 이미지고 지금 차가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로 두들겨 맞았냐? 이제 연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PA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식 연비 측정하는 데인데 거기서 타이칸이 꼴랑 192마일밖에 얻질 못했습니다. 무려 18만 6천 달러가 넘는 차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이거 세금하면 2억이 훨씬 훌쩍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2억이 넘는 차가 지금 테슬라는 지금 거의 600km에 육박하고 있죠. 모델 S는 지금 370마일이니까 600km 좀 안 됩니다. 하지만 500은 확실히 넘죠. 근데 EPA에서 이게 지금 2억이 넘는 차가 지금 200마일도 못 간다고? 지금 터보 S가 지금 너 장난해? 이 300km를 넘을까 말까 한 차랑 그래서 출시 초기부터 이 무슨, 그리고 당연히 충전은 CCS 타입을 지원하니까 충전도 용이하지 않았고 2억이나 넘는데 이걸 누가 사지? 왜 이런 포르쉐가 이런 똥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알아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모델 S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나 많은 포텐셜을 보여줘서 꽤 놀랐습니다. 더불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도 냈는데 테슬라가 당연히 앞서가는데 그건 딱히 이게 특별하다기보다는 리스크를 더 떠안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타이칸과 모델 S를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글쎄요, 딱히 테슬라가 그렇게 더 리스크를 캐리어하는지, 그러니까 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타이칸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안정성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 결국 안정성을 희생해서 또 퍼포먼스를 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포르쉐가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 배터리에서는 타이칸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크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앤드라이버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종합적인 채점표입니다. 파워트레인이나 셰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 모델 S가 결국은 점수 측면에서 앞섰는데 어디서 점수를 많이 땄냐면 아무래도 모델 S가 내부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차 크기는 둘 다 비슷비슷한데 모델 S가 아무래도 좌석의 이제 편안함이라든지, 아무래도 이건 포르쉐는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점수가 많이 깎였고요. 특히 카고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점수를 많이 깎았죠. 그러니까 내부 공간적인 측면에서 모델 S가 더 월등히 나왔고요. 사실 이 점수차를 크게 이렇게 내게 해준 데 기여한 바는 가격입니다. 가격. 보시면 테스트 프라이스가 지금 이게 물론 모델 S 퍼포먼스랑 타이칸 터보 S를 비교하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양사의 이제 최고급 모델을 비교한 거죠. 비교했지만 얘가 거의 얘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도 거의 10만 불 조금 넘으면 사는데 얘는 거의 20만 불 가까우니까 조금 과장 못해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이게 요인이 컸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 좀 지목은 해야겠죠. 필 앤 피니시. 그러니까 포르쉐를 만점을 줬고요. 그에 비하면은 10점 만점에 모델 S는 6점짜리라고 이게 거의 점수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했죠. 굉장히 낮은 축에. 그러니까 포르쉐
반 정도. 뭐 저도 이거는 2를 달 이유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채점표가 이렇고요. 타이칸의 어떤 이제 스페시픽한 면을 보면, 좀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그 내부 디테일한 걸 보면은 모델 S와 달리, 그러니까 모델 S는 거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타이칸은 생각외로 알루미늄을 많이 쓰지 않았더라고요. 한 37%. 여전히 그러니까 모델 3와 비슷하게 스틸하고 알루미늄을 섞었었습니다. 그럼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무게에서 좀 불리하고요. 거기다가 모델 S와 달리 타이칸은 최고속을 좀 더 올려려는 그런 시도인지 몰라도 이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투스피드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2단 미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93kW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S가 100kW인데 타이칸은 93, 그거 한 7% 정도 이제 감소가 있죠. 아마 공간 확보라든지 내부 어떤 지오메트리로 인한 이제 혹은 가격이요. 왜냐면 이 보면은 배터리를 지금 LG캠 파우치 셀을 썼습니다. 파우치 셀이 아무래도 그 모델 S가 쓰는 그 실린더형 타입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긴 한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직 실린더보다는 더 비싸고요. 비싸고 아까 첫 기사에서 위험을 더 무릅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안정성 리스크를 테슬라가 더 무릅쓰는데 딱히 제가 그거를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파우치셀이 아직은 안정성이 실린더만큼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린더를 검증한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는 엄청나게 차를 많이 생산하니까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됐는데 이 파우치 타입은 안정성이 아직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을지언정 안정성은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우치 셀은 500 사이클만 넘어가도 이제 슬슬 이제 부풀어 오르려고 합니다. 슬슬.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들이 돌아다니고 이 셀을 쓴 차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좀 이제 안정성이 검증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LG가 엄청 배터리를 잘 만들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대부분 LG의 이런 파우치 셀을 씁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전기차용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에 잘 우겨넣기가 쉽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음에도 저걸 쓰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생산 속도가 저 실린더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파우치 셀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쓰는 이제 실린더형 배터리를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의 목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장악력인데 배터리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래서 실린더를 포기를 못 하고 있는데 만약 파우치 셀이 실린더만큼 빨리 생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옮겨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러플리 370마일이라고 테슬라 모델 S는. 딴 애들은 200마일 근처인데 이거를 이제 더 무리하게 이제 덴스하게 밀어붙였다는 건데, 근데 타이칸을 보면 이거는 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비교 테스트를 보면 저한테 와닿았었는데요. 사실 둘 다 100까지 가속하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뭔 짓을 했냐면은 그 100까지 가속하는 거를 무려 15번을 반복했습니다. 15번을요. 하얀색이 타이칸이고요. 검은색이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S의 최고 퍼포먼스를 끌어내려면 루디크러스 모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금방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계속 그걸 가하면 가할수록 배터리가 과열돼서인지 그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디크러스 모드로 항상 이제 들어가서 그걸 써야 되는데 쓰는 것도 복잡하거니와 연달아서 썼을 경우에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반면에 타이칸은 15번을 테스트하는 동안 물론 타이칸도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과열로 인해서 맥시멈 아주 최고의 성능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좀 증가하긴 했는데 모델 S 같이 이렇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역시 포르쉐인 건가요? 포르쉐답게 굉장히 이런 내구성, 안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달아 테스트해도 꾸준히 같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하나 이제 연비 테스트를 했는데
EPA 연비대로라면은 거의 뭐 100마일 160km 가까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물론 이 테스트는 좀 harsh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극악 조건으로. 왜냐면 이 친구들이 75마일 테스트니까 그러면 120을 이제 100마일 가까이 달리고 160km로 달리고, 여기서부터는 extrapolating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준 거를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배터리가 다 달면 얼마까지 갈까를 이제 측정했더니, 테슬라 모델 S는 222마일을 갔고요. 타이칸은 209마일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보면은 그래도 모델 S가 좀 더 낫지만 차이가 많이 줄였죠. 물론 이제 고속은 이제 전기차에 그다지 이제 좋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7kW 정도 적고, 그리고 저쪽에 알루미늄 떡칠한 차보다는 스틸까지 쓴 이제 무게나 이제 미션까지 넣었죠. 이게 불리함이 조금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있긴 있지만 그 격차가 매우 줄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좀 놀랬습니다. 물론 가격이 그 정도 차이 나면은 저도 의미가 없다라고는 보지만, 아주 그렇게 포르쉐 타이칸이 형편없진 않다라는 점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손잡은 데가 그 Electrify America라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충전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그냥 계획만 발표하지 별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이제 결산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콤보 타입이고요. CCS죠. 와, 350kW짜리를 전 미국을 거의 커버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네들 차저만 이용해서 어쨌든 대륙 횡단을 거의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숫자는 테슬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테슬라보다 더 빠른 차저고요. 350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겨우 250kW를 좀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놀란 게 뉴욕 주변에는 아직 250kW가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여기는 캡처는 필라델피아지만 그 위에 보면 뉴욕 보면은 포트가 한 4-5개는 있습니다. 물론 4-5개밖에 없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2021년까지 13,000개를 깔겠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거의 10,000개인데 13,000개면은 지금 수준으로 깔겠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슈퍼차저 갖고 있는 걸 350kW. 중요한 건 350kW라는 거죠. 어이구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경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CCS 타입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자기 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남 좋은 일 하기 싫으니까 이걸 오픈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따라오면 테슬라도 CCS를 오픈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350kW는 진짜 극초반이고요. 물론 테슬라 250kW짜리 V3 슈퍼차저도 물론 초반입니다만, 그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여전히 하얀색이 타이칸이고 검은색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모델에서 여전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채운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게임이 되는 것 같아서 한국에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충분히 이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CCS를 만들든 뭔가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엔드라이브의 마지막 후기를 보면, 물론 테슬라 슈퍼차저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테슬라는 차를 너무 많이 팔아서 충전할 때마다 제가 겪었던 애로사항을 똑같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타이칸은 아주 널널했답니다. 물론 몇 대 안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350kW짜리 CCS를 쓸만한 차가 아직 미국에 몇 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걸 고려한다 할지라도 충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언제든지 항상 충전할 수 있었다는 편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충전 네트워크에서도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